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 두 번째 시간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과 극장 예술 등 발전된 고대 그리스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도시국가 폴리스의 지배 계급층은 민주주의 한 절차로 대중들에게 연극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아테네 시민들은 연극을 보기 위해 돈을 내고 극장에 간 것이 아니라 극장에 갈 때마다 정부는 대중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야외 극장에서 공연되었던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나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의 비극은 철저하게 위대한 개인이자 평균 이상의 고귀한 인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테네 정치가들은 영웅의 운명을 그린 비극을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대중과 영웅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극장은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 도구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 훗날 로마의 황제들이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각종 경기를 열어 시민들을 현혹시킨 것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2000년에 개봉한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대중들이 지켜보는 경기장에서 전쟁 영웅이었던 막시무스와 왕이 결투를 벌이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왕이었던 코모도수스는 영웅이었던 막시무스 장군과 싸워서 대중들 앞에서 이겨서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인정받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극장에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지배층의 입맛에 맞는 작품들만 공연할 수 있었고, 그래서인지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경쟁적이고 호전적이며 이기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되어갔던 것이죠. 조각들 역시 한층 더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변모해 갔으며 더욱 강렬한 자극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 중에서도 아프로디타나 헤르메스, 아폴론 등 젊고 충동적인 신들이 인기를 끌었고, 제우스나 헤라 등 나이 들고 엄숙한 신들의 조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금기시대였던 아프로디테의 나체상도 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예술에서 정연함과 온화함이 사라지고 감각적인 풍조가 전면에 드러나면서 그리스 문화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국력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기원전 404년에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항복을 했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이때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맞붙은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6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인도와 이집트까지 제국을 넓혔고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문화는 무역선을 타고 동쪽으로는 터키까지, 또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는데, 그래서인지 지성에 대한 열망과 문화에 대한 식견이 있었고, 또 그리스 문화의 높은 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장려해서 넓게 전파를 했습니다. 또 일리아드를 여러 번 읽은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일리아드 속 영웅들의 후계자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완벽했고 정신적으로 성숙했던 그의 모습은 다리우스를 쫓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모자이크 작품 속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는 잘생긴 젊은이로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고대 세계에 나타난 최초의 영웅인 동시에 헬레니즘이라고 불리는 그리스 문화의 정령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문화의 전파는 1세기경 인도에서 유럽인을 닮은 부처가 등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간다라 미술 또는 그리스 불교 미술이라고 불리는 사조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는 열정은 넘쳤으나 자제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술 마시기 시합에서 6리터의 포도주를 마시는 객기를 부리다 병을 앓게 되었고, 또 11일간을 앓다가 3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영웅의 죽음치고는 정말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는 경고의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웅은 허망하게 사라졌지만 그리스의 문화는 이 젊은 영웅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중동, 인도, 이집트에 퍼진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은 훗날 기독교가 이 경로를 따라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로 인해 중동 지역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기독교 신앙이 유럽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는 마케도니아의 속주가 되었고 146년에는 로마에 정복되었습니다.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고, 스파르타와의 전쟁,
또 마케도니아의 침략 등 재난 속에서 만들어진 파르네제의 헤라클레스 상이나 라오콘 상은 쇠퇴하는 그리스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로마에게 정복을 당한 후 그리스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했으나 이들이 남긴 문화와 흔적, 특히 그리스 신화 등은 유럽에 오래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여러 신들은 후대 화가들의 창조력을 자극했는데요. 비너스를 소재로 삼으면 여성의 누드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었던 것도 화가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은 경쟁적으로 비너스를 화프게 담아냈으며 바람둥이였던 제우스, 또 비너스의 아들이자 사랑의 정령이었던 에로스, 신에게 승리하는 헤라클레스, 또 영웅 페르세우스하고 페르세우스의 칼에 목이 잘린 메두사나 아폴론의 손이 닿는 순간 월계수로 변하는 다프네 등 신화 속에 등장하는 기이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장면들은 모두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중세 이후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의 화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소재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 주제로 많은 그림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했는데요.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도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특히 라파엘 전파 일원이었던 로세티의 페르세포네, 그리고 워터하우스의 새 여신, 또 루누아르가 말년에 그렸던 파리스 심판, 그리고 피카소가 자신의 분신으로 그린 미노타우루스 등이 그리스 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걸작들입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작곡가로는 베토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겪은 베토벤에게 음악은 프로메테우스가 위험을 무릅쓰고 훔쳐온 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럽의 전제주의 왕권을 한 번에 끝낼 영웅의 등장을 기다렸으며 프로메테우스 같은 영웅이 혁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토벤이 20대에 작곡했던 발레 음악 프로메테우스는 그러한 그의 열망을 담고 있는 곡으로 훗날 이 음악의 동기, 말하자면 음악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이 동기를 교향곡 3번 영웅의 마지막 악장에서 다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